네, 지난해 말의 일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은신처에서 정부 기관이 밀봉한 돈, 즉 관봉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이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 아주 중요한 단서인데요. 이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된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해 말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은신처에서 1억 6,500만 원 현금 다발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 5천만 원이 관봉권이었습니다. 관봉권은 말 그대로 정부기관이 밀봉한 지폐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만 지급해 개인이 소지하기 어렵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수사나 김정숙 여사 옷값 수사에서도 등장한 관봉권은 청와대 특활비 의혹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관봉권은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관봉권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증거들을 검찰이 모조리 분실한 거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관봉 지폐는 100장씩 묶어 띠지를 두르고 이 묶음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입니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사용한 기기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이 종이가 바로 관봉권 띠지입니다. 여기에 담긴 정보들은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서입니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뒤늦게 한국은행 조사에도 나섰지만 이미 띠지 등 증거를 잃어버린 뒤였습니다. 관봉권뿐 아니라 나머지 현금 1억 1,500만 원의 띠지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직원이 도장을 찍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띠지를 통해서 그 자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출납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남부지검은 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해당 돈다발이 전 씨의 통일교 유착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특검에 이첩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건진법사 전성배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나왔던 관봉권 5천만 원 그리고 현금 총 1억 6천만 원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올 4월 달에 검찰이 이 관봉권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되는 띠지를 직원 실수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어제부터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인 것인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증거인멸을 검찰이 범죄 집단처럼 조직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오는데 이병철 변호사님 전화 연결해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말로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실수로 그렇죠. 이 돈이 출처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띠지를 아예 네. 잃어버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잃어버린 게 아니라 숨긴 거겠죠. 네. 뭐 검찰에서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왜 이런 실수를 했느냐에 대한 검찰 측의 변명이 직원이 그 금액을 세다 보니까 띠지를 풀어서 셌고 그 다음에 띠지를 어디 잘못 실수로 버려가지고 없어졌다. 지금 이 얘기인데 검찰 직원이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설사 띠지를 풀어서 돈을 세하더라도 돈이 있는 것처럼 띠지도 옆에 있어야 되겠죠. 그 직원이 그 중요한 압수물을 띠지만 모아서 버렸을 리도 만무하고요. 그것은 숨겼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모든 언론이 하나같이 사실관계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관봉권이 그렇습니다. 있었다. 자, 압수수색했다. 그 뒤에 이걸 보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올 4월 달에 직원 실수로 이것이 띠지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네네. 감찰해야 하는데 감찰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라고 해버리니까 네. 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럼 언론이 취재를 한다는 것은 그 관봉권 띠지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왜 이걸 사진으로 채청을 해놓지 않았으며 그리고 그것을 직원 실수로 잃어버렸다고 하면 당연히 감찰해서 어디에 있는데 찾아야 하는데도 자, 검찰 상부에 보고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일처럼 이렇게 지나버렸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이 내용이 공개되는 것도 정말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건만 가지고도 수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찰이 남부 지금 가상자산 합동수사본부죠. 그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지금 코인을 말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이런 이더리움 이런 그 건진법사와 지인으로 있는 어떤 사람이 이
코인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본부가 이 수사를 맡게 됐는데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진법사가 나왔고 건진법사의 집을 압수수색했더니 비닐로 쌓여진 그리고 띠지가 묶여져 있는 관본권 5천만 원 다발 및 이제 비닐로 쌓여지지 아니한 관본권 합계 1억 6,500인가요? 맞습니다. 예. 확보가 되었다. 이건 뭐 벌써 한 두세 달 전에 언론에 다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그런데 그 띠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은 이런 수사들을 왕왕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띠지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띠지인데 띠지가 있어야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가 이게 조폐공사에서 이 돈이 만들어져서 한국은행으로 가고 한국은행에서 그 띠지로 여러 가지 정보가 입력된 상태에서 각 은행들로 공급이 되는데 그 정보들이 다 있는 건데 검찰이 너무 잘 알면서 그거를 잊어버렸다 하는 것은 결론은 그 띠지에 있는 정보를 추적을 다 했고 이 돈을 누가 최초로 받아갔는지가 다 확보가 되었는데 그 사람을 은폐해야 된다. 그 사람을 숨겨야 된다. 즉 증거를 은폐 인멸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띠지를 잃어버렸다라고 검찰이 우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관본권을 쓸 수 있는 데는 결국 대통령실, 국정원과 같은 이제 기밀을 요하는 국가의 특수활동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 관본권은 뭐 그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관본권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이제 결국 출처가 대통령실 또는 국정원이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네.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증거를 인멸해버렸다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뭐 사실관계가 그렇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될까? 저는 추측컨대 그 남부지검으로부터 그 관본권을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죠. 건진법사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 그것을 전달받았고 그 내용을 이제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띠지가 없어졌다. 특검에서 이것을 언론에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어제 건진법사를 소환했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을 언론에 공개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김건희 특검이 뒤집어쓸 우려가 있으니 언론에 이것을 알렸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건에 대해서 증거인멸 행위가 있는 것은 분명하게 범죄 사실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뭐 명백히 증거인멸죄고 특검이 남부지검 가상자산 합동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즉시.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검찰이 범죄단체라는 뜻이거든요. 예. 형법상 조폭들을 두들겨 잡을 때 범죄단체 조직죄, 활동죄로 두들겨 잡습니다. 최대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범죄예요. 이건 검찰이 완벽히 범죄단체의 짓을 했다. 그렇다면 이런 짓을 지시한 자, 그 배후가 있을 것이고 배후는 당연히 지금 김건희, 윤석열 수사 과정에서 이런 짓이 벌어졌으니 아마도 윤석열이 지난 4월 4일 헌재로부터 파면 결정 나기 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 어떤 지시 및 압력에 의해서 이런 짓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 오늘 즉시 바로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남부지검을 압수해야 됩니다. 충격적이기도 하고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다 있느냐. 그러면 일정을 그렇죠. 제가 거꾸로 되돌아와서 해보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서울남부지검에서 전성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관본권을 포함해서 현금이 1억 6,500만 원 나왔다. 이 지금 증거인멸로 추정되는 시기는 4월 달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파면 결정 전후였던 상황이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발표가 되는 것은 8월 달이다. 특검 수사가 한창 이때 이것이 나왔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검찰이 범죄 집단이 되어서 윤석열 김건희를 봐주기 위해서 아예 없애는 것, 증거인멸의 죄를 덮어쓰는 것보다 이것이 존재했을 때 오는 범죄 행위와 또는 형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예 인멸을 해버렸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남부지검이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그 사건은 그 삼부 토건 주가 조작. 예. 지금 관계자들 회장, 부회장 이런 자들
2명은 구속이 됐죠. 1명은 도망 다니고 있고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도 2023년에 이게 벌어졌는데 그때 이미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를 했고 이걸 덮고 있다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단계가 되자 올 3월 달에 금융감독원 역시 검사 출신 이복현이가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죠. 네. 그리고 한 100억 원 정도를 해먹었다. 이런 터무니없는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죠. 최근에 특검이 밝힌 바에 의하면 최소 구속된 자들이 약 400수십억 원을 해먹었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때 금융감독원 그 위에 있는 금융위원회는 대검찰청으로 수사를 의뢰를 자기들이 이미 했다. 그런데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심우정이었습니다. 심우정이는 남부지검으로 다시 또 내려보냈습니다. 이 지금 문제가 되는 남부지검. 네. 남부지검은 다시 금융감독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다시 조사해라. 즉 제 말의 취지는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의 가장 핵심적인 최종 피의자는 김건희입니다. 8억 원을 현금화했다는 이유로 김건희는 구속이 돼 있죠. 그 사건도 남부지검이 결국 은폐 목적으로 그렇게 핑퐁을 쳤어요. 검찰이. 이 사건도 그렇다면 같은 남부지검이 그러한 은폐 목적으로 띠지를 없앴다. 그렇다면 그 건진법사와 관련된 이 사건에서 최종 배후는 김건희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실명을 거론하기 어렵지만 그 당시에 남부지검 지검장이 지금은 이제 그 옷을 벗고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hen윤이죠. 지금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윤석열 사단의 핵심 앞잡이 노릇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관봉권이 띠지가 훼손되는 과정에서 네. 누군가는 정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실제로 이것이 사라졌지만 우리가 보통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상이나 그리고 사진으로 채팅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네. 것들은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처음에 예. 현장에서 이러한 압수물이 발견이 되면 현장에서 다 자세하게 사진 촬영을 합니다. 동영상 촬영도 하고 그리고 그 수사관들이 굉장히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이런 혹시나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분실이나 이런 것을 또 사전에 그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이 반드시 존재하고 따라서 그 현장에 압수에 참여했던 수사관들을 불러서 조사하면 전부 다 나옵니다. 예, 그리고 띠지라는 현물의 존재도 어디에 금고에 숨겨져 있을 것이고 사진 촬영 자료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관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또 법을 잘 알고 또 이게 걸리면은 본인들이 평생 쌓아왔던 그런 경력이나 이런 게 날아갈 뿐만 아니라 파면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감옥을 가야 돼요. 그리고 연금도 다 날아가기 때문에 순순히 쉽게 자백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검에서 의지만 가지면 이 사건은 원점에서 재수사해서 왜 관봉권과 띠지가 없어졌는지는 수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병철 변호사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조폐공사와 한국은행으로부터 나오는 이것을 확보해서 건진법사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이건 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건 그 국정원 특활비 아니면 청와대 특활비거든요. 대통령실 특활비. 네네. 그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이 사건이 있었죠. 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공직기관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입니다. 예. 공직기관비서관은 그 청와대고 공직윤리 그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 사건이 터졌죠. 네, 예. 그때 사찰 대상이 대법원장도 있었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도 있었어요. 그것을 총지휘했던 자가 왕차관이라고 불렸던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었고 그리고 그 산하의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장진수 주무관이 본인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 역시 검사 출신입니다. 그 자가 국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특활비 띠지가 풀리지 아니한 관봉권을 5천만 원을 내한테 줬다. 그 주무관이 공개를 했죠. 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때 관봉권 띠지라는 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건 수사 결과 국정원 특활비였다. 그래서 관계자들이 다 구속되고 처벌받았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 특활비를 대통령실, 지금은 이제 윤석열이 때는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건물에 입주해 있는 그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과거 청와대 시절에는 농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기관에 이 관봉권이 제공이 되고 그 금융기관에서 권력자가 받아가지고 건진법사한테 전달했다. 뭐 이건 뭐 너무 뻔한 거예요. 제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의 지점장 불러서 조사하면 이건 누가 가져갔냐 금방 나오게 됩니다. 변호사님, 네. 제가 사실 윤석열 내란 세력의 행위 하나하나를 취재하면서 네. 정말 이들이 미쳤구나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도 저는 일말의 양심이 검찰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네. 국가의 그 공적인 임무를 담당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사건을 제가 접하면서 와 정말로 범죄 집단과 똑같구나 이런 네, 생각을 그렇죠. 제가 하면서 정말로 이거는 참을 수 없는 분노 이런 것들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검찰은 일부 뭐 정치검사, 특수부, 중수부 과거에 이런 자들만 나쁜 놈이고 나머지 검사들은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검찰에 근무했던 최소한 한 5년 이상 근무하고 나오면 인간의 인성이 악마화되는 거예요. 검사 출신들은 그래서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 특히 10년 이상 검사를 한 사람은 민주당 소속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 조직을 없애야 될 뿐만 아니라 검사라는 이름 자체, 그 직업 자체를 싹 없애야 된다. 그야말로 씨를 말려야 된다. 왜? 이 자들이 검찰 조직에 단연간 근무하면서 그 느끼게 된 그런 특권의식, 특혜, 법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 이거는 완전히 인이 바뀌거든요. 네. 마약에 완전히 중독되는 거예요. 이런 무소비리의 권력에 중독되면 마약보다도 훨씬 심각하다는 거는 뇌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습니다. 청와대 권력은 5년 하면 끝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론, 이번 기회에 다시금 검찰 폐지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에 현재에도 있는 검사들은 완전히 도려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특검 당국에서 특별하게 이 문제에 관심을 더 가져주길 바라겠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진법사 압수수색했더니 집에서 현금 다발이 1억 넘게 나왔고 그거 관봉으로 싸져 있다. 관봉권이 있다. 이거 어디서 난 거냐. 이거 추적하면 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관봉권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검찰이. 띠지. 띠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네. 그 띠지에 그 정보가 있는데 이거를 잃어버렸다는 게 말이 되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그때도 한번 여기 나와서 저희들이 했던 얘기가 저 띠지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4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이 안 돼서 왜 그런지 봤더니 저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제가 보기에는 예. 검찰이 해체해달라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아주 박살을 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구멍을 파고 있어요 지금. 압수수색에서 가져갔는데 저 띠지를 베껴가지고 분실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폐기한 거지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법 왜곡죄를 지금 신설해서 저렇게 수사 과정에 장난친 수사관들, 검사들을 처벌하는 그러한 조항들, 그다음에 공소시효를 좀 배제시켜서 저런 장난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진. 처벌받는다라고 아니 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남부지검이잖아요. 저기 압수수색 당시 찍은 건데 저 앞에 있는 저 한국은행 저 부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사진도 사실 독자 제공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황당했었는데 근데 남부지검장이 대표적인 찐윤이거든요. 야 진짜. 그러니까 담당자, 책임자, 저기를 추적하면은 저게 그러니까요. 그 어디에서 어떻게 시간도 흘러갔는지 나올 알 거 수 다 돼 있거든요. 있어서. 예. 기기번호, 발권국, 담당자, 책임자. 저거는 뇌물수사의 가장 기본이에요. 검찰에서. 저걸로 많이 밝혀내고 있거든요. 저거를 없애버린 거죠. 유실, 분실 이런 단어를 썼는데 어떻게 분실합니까? 말도 안 저거는 법무부나 뭐 대검에서 야. 직접 감찰해야 됩니다. 감찰 들어가야 네, 되고 감찰하고 저런 징계해야 됩니다. 압수물들은 사실 그리고 대법원 수사도 해야 될 사안이죠. 대법원 아니, 근데 확정 판결까지는 제대로 보존을 해야 보도에 되는 거 아닙니까? 따르면은 감찰을 하려고 시작은 했는데 별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감찰을 하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위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감찰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일반 직원이 그렇게 중요 증거를 버렸다. 감찰 당연히 되고 처분이 되죠. 이걸 누가 버립니까? 이거는 검사가 아니라 그냥 고등학생한테 네. 고등법원이나 검사가 아니라 고등학생한테 자 이거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수사할 때 누가 버립니까? 이런 정보를 말도 누가 안 버려요? 되죠. 말도 안 되죠. 네. 그 수원지검에서 쌍방울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검찰 수사관 구속되고 1심에서 실형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훨씬 이거 말도 안 돼요. 큰 말도 안 범죄라고 돼. 보여지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검찰청을 해체하면은 수사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 보면 검찰은 빨리 해체해야 돼요. 수사일을 이따위로 하기 때문에 진짜 빨리 해체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범죄 증거로 쓸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현금 다발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관봉이 아니라. 네. 와. 아무런 그 그렇죠. 정보가 없는 출처가 거잖아요. 확인이 안 되는. 출처가 확인 안 되는 게 현금이잖아요. 네, 네. 그럼 그게 몰수 여부도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소유자, 소지자가 누군지도 확인이 이거는 잘 진짜 안 되죠. 엄벌에 쳐야 될 것 같은데. 네, 엄벌에 쳐야 될 것 같고. 남부지검은 또 뭐가 중요하냐면 금융조사부가 있잖아요. 큰 덩어리, 큰 돈이 움직이는 곳이어서 중요한 자리였는데 그쪽에 보냈습니다. 근데 수사검사도 최재현, 박기태, 신의호 이 사람들도 다 건진이 나왔을 때 건진의 자료를 모으기보다는 어떻게 뭉개나 더 노력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관봉띠지 없어진 거예요. 이건 없앤 거예요. 없앤 거지. 범죄, 관봉띠가 어떻게 저절로 없어져 그게. 범죄예요, 범죄. 이거 체포해야 돼. 구속해야 될 사안. 심각한 범죄인데. 뭐 윤석열 정권에서 직접 검찰 수사 받아본 사람으로서 일단은 압수수색할 때 압수 물품 목록을 줘요. 본인한테 주는데 모든 압수 물품은 봉인하게 돼 있습니다. 띠지만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돈을 같이 잃어버려야 돼요. 아니 그치. 돈보다 지금 띠지가 더 아니 중요한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관봉이 띠지에 둘러있는데 그거 검찰이 손을 못 댑니다. 그거는 그 자체로 그냥 봉인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밀봉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띠지를 없앴다는 것 자체가 일부러 임의로 손을 댔다는 거죠. 띠지를 분실한다, 유실한다는 게 말이 되나? 뜯어서 버린 거지. 그러니까 관봉 그게 봉인을 할 때 스티커를 붙이기 때문에 그 스티커를 훼손하지 않는 한 저건 그러니까 실수로 저럴 수는 없는데 그치.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통상 이 압수물품 관리 수사관들이 하거든요. 검사가 직접 안 합니다. 수사관한테 뒤집어 씌운다. 예, 덤택이 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관은 이럴 수도 있어요. 수사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띄어가지고 모아놨는데 네. 자기가 버리라고 그러면 그 수사관이 뒤집어 쓰기 내가 이걸 버리고 어떻게 뒤집어 쓰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제 옹색한 게 저게 앞에 이제 띠지를 다 없애고 노란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버린 거지. 그러니까 돈을 보면 딱 보면은 이제 얼마다가 딱 보이는데 그러면 노란 고무줄로 아니, 했다는 금액이 건 써 있잖아 위에. 그러니까 돈을 세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온 거 나게 셀 필요도 없어. 네네. 저 김건희 뇌물 살 때 지금은 아직 쫓고 있는 한 회사에서 처음에 제가 돈 세탁과 깡이 있었다 얘기했잖아요. 돈 세탁을 어떻게 하냐면 새 돈을 찾아오면 은행에서 도장을 찍어줘요. 관봉은 한 번 더 쌓고 도장을 땅 찍어. 근데 그게 어느 지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그 띠지를 뗍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고무줄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걸 가지고 추적이 안 되게 보는데 이번에는 묶여 있는 걸 버렸잖아요. 검찰이 돈 세탁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예, 불법이고 범죄야 저거는. 예. 그거 잡아가지고 체포해야 돼요. 왜? 요점은 왜? 아니, 왜 그런 짓을? 건진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려고 네. 그러겠죠. 왜?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근데 왜? 아니 저거 관련해서 뉴스타파에서 기사를 썼었는데 한국은행 강남 쪽, 그러니까 강남 쪽에서 나온 돈이다. 근데 정확히는 그게 몇 월 며칠 그건 안 된대요. 기기번호 담당자가 있어도. 근데 이제 저렇게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형태는 저희가 특수활동비 문제,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 했잖아요. 특활비가 이제 정부에서 받을 때 관봉 형태로 받는 거는 특활비뿐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대량으로 목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 얘기 나왔을 때 저거는 그러면 청와대 특활비 같은 거. 그렇게 의심을 하죠. 네. 청와대 특활비 같은 거를 건진한테 일부러 관봉으로 준 것이다. 그렇죠.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 자 이런 돈도 받아보셔야 관봉으로 딱 준 것이다. 건지는 그걸 기념품처럼. 그래서 이게 그걸 관봉이다. 뜯지 않고 그렇죠. 보관하고 있었는데 보관. 그거를 검찰이 압수수색한다면 뜯어가지고 없애버린다는 게 말이 되나 말이 안 이게. 범죄지 이건. 이거 잡아내야 되죠. 이거 그냥 수사 라인 내 검사들 이렇게 다 잡아가면 됩니다. 다 체포해가지고. 근데 애초에 그 남부지검에서 저 수사를 연사막 코인 수사로 처음에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출발이. 건진법사 휴대전화나 그 공범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했는데 혐의가 주르륵 나온 게 작년 4월 5일이에요. 근데 지금 건진에 대한 수사가 작년 11월 1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6개월을 뭉갠 거거든요. 저게 애초에. 압수수색하고 나서 4개월 있다가 발견된 거예요. 관봉 없어진 게. 그렇죠. 그래서 감찰을 하려고 했는데 감찰도 안 됐대요. 그러니까 이 감찰도 받고 관봉도 누군가 없애버렸지. 검사 내에서. 네. 그거 뭐 틀림없지. 검사장이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 중에 감찰할 필요를 못 느꼈다. 무슨 소리야? 이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자, 그런데 수사 중에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내용을 특검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특검이 수사 안 했어요.
제가 계속 특검에 지금 파견된 검사들이 의지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네. 특검 전체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안 되는데. 그러면 특검이 이때까지 한 건 뭐야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아니, 그건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안 하는 검사들이 들어 있다. 몇몇 있다. 몇몇 있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말해야 돼 이름을. 그 사람들의 목표가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깽판 치는. 뭐 자기 동료들의 뭐 안위 그런 것도 있겠죠. 혹은 자기가 연루돼 있다거나. 네. 그리고 자기 그거를 손에 그러면 그 묻히면서 특검에 대해 그거 특검이 모른다고? 특검이 다 알겠지. 뭐 알 수 그럼 있겠죠. 내보내야지 되는데 왜 안 내보내고 계속 데리고 있어요? 또 화내기 시작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자기네끼리 다 서로 봐주고 공범이고 이렇다는 거 아니야? 선배한테 승질을. 취조 들어갔어. 너 말 잘해. 노희 변호사는 아무나 취조하거든. 눈앞에 있는 사람. 아니 생각해보지 말이 안 맞아. 아니요.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창원지검 검사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런 말들이에요. 그러면 자기들 잘못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딱 뻔히 창원지검에서. 보면 알잖아. 얘네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를. 그럼요. 그럼 거기서 그 수사 잘하는 주진우가 그렇답니다. 이러고서 말하고 그냥 끝내면 안 되지. 잘 보고 있어요. 지도 편에 어떻게? 그것대로 또 따져봅시다. 거의 다 구속시키면 안 돌아가.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건진법사 전성배의 의문의 쌀통 기억하시죠? 그 쌀통에 뭐가 있었습니까? 네, 온 국민은 대체로 만져볼 수조차 없는 5천만 원짜리가 묶여 있는 관봉권, 그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이른바 무속인, 그러니까 뭐 서초동에서는 꽤나 유명했던, 그리고 정치권을 주물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깨를 툭툭 치던 전성배, 건진법사 전성배의 파워가 어느 정도나 세길래 관봉권까지도 건넬 정도로 그렇게 파워가 있었던 것이냐, 이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였는데요. 이 개인에게는 일절 지급되지 않는 한국은행에서 직접 발행한 이 관봉권을 누가 건진에게 건넨 것이냐, 이것은 상당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요, KBS가 어제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남부지검이 이 돈다발의 출처를 확인하는 데 실패했는데, 이유는 이 돈다발을 추적할 단서를 검찰이 스스로 전부 유실했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수사하는 수사 당국에서 이 관봉권의 실체를 찾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 지문 감식도 하고, 거기 뭐 담당자 이름, 바코드 이런 것들이 다 찍혀 있기 때문에 저거 출처 확인하는 거 하루면 된다, 반나절도 안 걸린다, 전화 한 통이면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검찰이 이 관련된 단서를 전부 유실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검찰이 잃어버렸다는 수사 단서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관봉권을 100장 단위로 묶는 띠지. 이게 100장을 하나로 묶는 띠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봉권을 10개 묶음을 비닐로 포장한 이후 붙이는 스티커. 저 스티커 보이시죠? 저 스티커. 그리고 관봉권이 아닌 현금 다발의 띠지. 그러니까 5만 원권으로 묶었을 거 아닙니까? 그 현금을 묶는 그 차원의 띠지.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이 스티커와 띠지에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 시간, 담당자 코드, 기계 식별 번호, 그리고 처리 부서가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중은행 띠지는 은행마다 다 다르지만 보통 검수관의 도장 또는 취급 지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들은 통상 이 띠지에 기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자금줄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곤 한다는데,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게 남부지검이 그동안 1박 2일 관련된 자금 추적 수사를 했을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유실할 수 있을까요?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건진이 샤넬백, 그죠? 그라프 목걸이 저 잃어버렸어요.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남부지검 수사팀이 어머 우리가 관봉권 수사하려고 보니까 싹 다 잃어버렸네요. 어머 죄송합니다. 거의 이런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납득이 되십니까? 이게 정상적인 업무 처리의 범주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검찰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력이 짧은 직원이 현금만 보관하면 되는 줄 알고 실수로 스티커와 띠지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경력이 짧은 직원이 현금만 보관하면 되는 줄 알고 실수로 스티커와 띠지를 버렸다. 예를 들어서 아니 이럽니다. 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관본권인데 이 엄청난 관본권을 발견해 놓고 이거를 연차가 어린 그 저연차의 직원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이 현찰을 헤아려서 그냥 버린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띠지 자체가 묶여있는 관본권이라고 포장된 관본권이라고 했는데 이걸 마음대로 풀어헤쳐가지고 현금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싹 다 버렸다? 이게 현실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그 해당 직원이 바보가 아닌데 이걸 묻지도 않고 선배 수사관들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가 임의대로 이거를 그냥 갖다 버렸을까요? 이 검찰의 주장을 여러분 납득하십니까? 100% 의도가 있는 증거인멸 아니고서는 해독이 안 된다. 해명이 불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KBS하고 전화를 했는데요. 30년 검찰 생활 해봤는데 이런 초보적 실수는 납득할 수가 없다. 고의로 증거물을 없앤 것은 아닌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띠지 분실 사건 당시에 남부지검장은 누구냐면요.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알려져 있는 신흥석 전 검사장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그만둘 때 그 전후로 해서 싹 다 그만둔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친윤 스티커가 붙은 검찰의 검사장급 검사장들 다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신흥석 검사장도 있었는데 이 관련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단계 아니냐. 관련해서 신흥석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불러다 조사를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대검에도 보고가 됐지만 대검은 또 더 기가 막혀요. 남부지검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감찰 지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아니 이 사람들아 어떻게 수사를 하는 수사 당국자들이 이 중요한 사건의 단서가 될 만한 띠지와 그다음에 스티커와 이런 것들을 싹 다 분실할 수가 있나? 이건 말도 안 되니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위서라도 작성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경위서라도 받고 심할서라도 받고 문책도 하고 징계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검 왜 이랬을까요? 그리고 남부지검은 또 왜 이랬을까요?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관본권입니다. 건진이라는 무속인이 어떻게 해서 한국은행만 취급할 수 있는 5천만 원권의 관본권을 쌀통에 넣어두고 나는 말이야 기도비로 3억까지도 받아봤어. 기업들이 그렇게 돈을 갖다 줍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건진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건진 불려갔지만 특별한 수사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김건희 씨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버티고 있다고 하죠. 심지어 특검팀 오늘 동아일보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가지고 수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진과 김건희 말 맞추기 하려고 둘 다 입국닷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건 도무지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구미가 당기는 뉴스가 너무 많고요.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오늘 쏟아진 뉴스만 하더라도 이걸 다 수사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한정된 특검팀의 수사 역량으로 과연 다 해낼 수 있을까?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 연장전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